believe in some monster from legend. 네, 심영래 감독의 D-War를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흥행을 하긴 했는데 좀 졸작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가 19년 만에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글로벌 OTT에서 아주 인기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디워가 만들 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영래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전직을 해서 뭐 우레메라든지 뭐 이런 영화감 많이 냈어요. 예. 조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그런 영화를 많이 냈는데 처음으로 이가 대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무기를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LA에서 현지 촬영도 하기도 하고 미국 배우들 쓰기도 하고 네. 꽤 규모가 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700만 정도 관객이 들 정도로 화제를 띄웠었는데 물론 뭐 영화의 내용이나 어떤 감독 뭐 등등에서 아주 혹평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화제성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잠잠했는데 요즘 이제 영화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에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지금 외국 관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영화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이게 과연 역주행의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좀 이 SF물 같은 경우에 또 유럽이나 이런 인들에게 또 새로운 흥미를 끈 것 같고 또 이묵이라는 걸 등장시켜서 또 한 것 자체가 화제가 된 것 같고 예. 참 모를 지경입니다. 이게 보면 거의 뭐 19년이나 지난 그런 영화인데 이것이 지금에 또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것은 참 유행이라는 거는 이 시기가 엉뚱 것 같습니다. 예. 시대를 좀 앞서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심영래 씨는요. 본인이 너무 영구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런 편견이 좀 있어서 해외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영구라는 편견 때문에 국내에서 평가가 좀 박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워가 감독, 각본, 제작까지 다 심영래 씨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름 심영래 씨는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322억을 투자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300억 넘게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22억을 투자했는데 박스 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달러를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도 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그렇게 낮은 그러한 작품은 아니었는데 괜찮은 작품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영래 씨보다는 영구라고 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고 그다음에 저 제작한 회사 이름 자체가 영구 아트 무비였어요. 그다음에 심영래 씨가 이 괴수 영화를 이 디워를 만들기 전에 냈던 그 괴수 영화가 용가리였거든요. 용가리요? 네, 기억나요. 네네. 그런데 그 용가리는 아무리 그래도 좀 완성도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생각을 하니까 나름 아무리 심영래 씨가 디워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도 그래도 심영래 하면 용가리지 이런 그 뉘앙스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다시 재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네. 심영래 씨는요, 과거 탑10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감독 변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 흥행 하나로만 볼 게 아니고 그 영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2014년이었는데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이후에 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지금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 좀 본인으로서도 뿌듯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OTT 업계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아마 이 영화가 다시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용을 주제로 하거나 괴물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심영래 씨는 공채 코미디언으로 이제 방송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용가리나 디워 등 이런 것들을 연출을 했는데 흥행이 실패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 179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179억원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됐고 그 채무 관련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갚을 의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빚 179억 원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했고 채무의 대부분이 다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에 심영래 씨가 광고를 한 100편 정도 찍었대요. 100편이나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본인이 제작한 영화 118편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가리 디워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흥행에 실패하면서 본인이 이런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디워를 이제 속편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게 2014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진척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용지 부대변인님, 네. 지금 이렇게 다시 좀 화제가 되면 속편 제작에도 좀 힘이 실릴까요? 사실상 그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19년 전이면 한 20년 됐잖아요. 예. 심영래 감독의 디워는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는 있어요. 저는 이게 무모한 도전이든 어떻든 간에 그 도전에 있어서는 높이 사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디워가 당시에 이 상영이 될 때는 한국 관계든 심영래 감독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호기심에 많이 봤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다시 OTT에 회자되는 것은 이게 다시 봐도 명작이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냥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아니었는데 다시 보니까 재밌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당시 20년 전에 CG 기술로 구현해냈던 영화치고는 지금 보면 그럴싸한데라는 여러 가지 이 소비층의 수요가 있다면 사실 지금의 CG 기술로 디워의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더 각색해서 소편이 나온다면 나름대로 흥행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해외 영화 시장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느냐. 예.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평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